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짖음 행동이에요. 강아지들의 짖음 행동. 이 짖음 행동을 강의 주제로 정한 이유가 사실 출장훈련 문의를 이렇게 받아보면 절반 이상이 짖음 문제 때문에 저희를 찾아요. 실제로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보통 강아지가 짖으면 처음에는 달래고 안아줘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혼내고 있어요. 강아지가 짖으면 쿵! 이러고 놀래킨다거나 그냥 짖을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그런데 그 강아지의 심리를 제가 좀 볼 줄 아니까 강아지들을 쳐다보면 절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스트레스 받고 사람은 사람대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짖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분리불안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을 오늘 하나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원인을 고치는 방법만 알고 가시면 굉장히 많은 짖음을 예방하실 수 있고 교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짖음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견주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강아지들의 짖음이 진짜 문제 행동일까요? 과연 짖음 문제일까요? 짖음이? 그렇죠. 그러면 불안함이 문제다, 짖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대단한 견주님이 오셨구나. 이따 받아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짖음은 그 짖음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짖음에는 원인이 항상 있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지 짖는다고 당장 그 짖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걔를 혼내거나 어떻게든 교육을 해본다던가 그냥 앞을 계속 막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짖음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짖음에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그 원인을 없앨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강아지들은 왜 짖을까? 이걸 좀 알아야겠죠. 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강아지가 왜 짖을까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왜 짖는지 아세요? 의사표현. 맞습니다. 또 반가울 때도 맞아요. 흥분할 때 짖어요, 강아지들은. 또 어쩔 때 짖죠? 겁낼 때, 불안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근데 강아지들이 짖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좀 알려면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 완전 옛날 얘기. 우리가 무리지어 생활할 때 진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고기에 붙은 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처리해주던 아주 기특한 녀석들이 있었어요. 그게 개예요. 그게 개고 그때부터 나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이걸 누가 또 치워주니까 내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얘네가 막 짖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야생동물이 밖에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어찌어찌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강아지랑. 왜냐면 밤에 힘들게 보초 설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걔가 짖으면 나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강아지가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린 이유가 이 얘기 안에 강아지들이 짖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강아지들은 경계해야만 할 때 짖습니다. 경계해야만 할 때 짖는다는 건 경계할 때 짖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할 때는 강아지들이 몸을 움츠러들고요. 털을 세우기도 하고 낮게 으르렁거리지 절대 짖지 않아요. 근데 내가 경계를 해야만 되고 내가 죽겠으면 짖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있음을 알려야 해요. 아까 거기서 야생동물이 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처음에는 경계할 때는 으르릉 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짖는 거죠. 그래서 경계해야만 할 때 강아지들은 짖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들도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를 원할 때 짖어요, 강아지들이. 뭔가를 원할 때.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밥 달라고 짖는 애들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아까 이야기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좀 부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짖어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나왔네요. 그래서 뭔가를 원할 때 강아지들은 짖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 분리불안은 완전히 좀 빼고 얘기할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래서 뭔가를 원할 때 짖는데 이 두 가지에는 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드립니다. 네. 사람이 반응을 해준다? 80% 정답이에요. 또 있나요? 관심? 비슷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경험을 통해 학습됐다는 겁니다, 짖음이. 짖음이 본능적으로 짖는 것도 있지만 내가 경계해야만 돼서 짖으니까 야생동물이 이거 뭐야? 이러고 도망가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멍멍멍 짖었더니 사람이 진짜로 막 창을 들고 나와줘요. 왜냐면 야생동물 쫓아내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경험을 통해 짖는 상황이 학습됐다는 거고요. 이 짖는 상황을 학습됐다는 그런 짖음을 그냥 통틀어서 학습된 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들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제가 출장 훈련을 나가서 짖음 문제에 대해서 80% 이상이 이 학습된 짖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견주님들 짖음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던 이 학습된 짖음의 교정 방법과 훈련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짖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들이 좀 많습니다. 제 강의에는. 영상들을 보고 이 학습된 짖음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전 사례들도 한번 보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만 익혀가시면 오늘 다 얻어가시는 거예요. 보죠. 학습된 짖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짖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초인종 소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혹시 초인종 소리에 많이 짖는 강아지 있나요, 여기? 보통 다 드는데 초인종 소리에는 많이 짖습니다, 강아지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초인종 소리에 짖지 않아요. 혹시 아까 4개월 된 강아지 키우신다는 분 어디 계시죠? 지금 짖어요, 혹시? 초인종 소리? 원할 때. 그렇죠. 근데 초인종 소리에는 안 짖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패턴이 학습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견주님이 잘해주고 계셨던가. 근데 초인종 소리에 짖는 원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초인종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소리 뭐야? 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침대에만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박스 들고. 택배 기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택배 쿵 내려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처음 맡는 냄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견주님들은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 왔을 때 너 간식 먹을 수 있어 라고만 해줘도 짖지 않을 텐데 이 사람 왔는데 일단 뒤에 가 있어. 아니면 귀찮으니까 안아버리고. 아니면 그 사람이랑 더 가까워져요, 강아지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낯선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좀 불안해요. 불편하고 견주님은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아까 첫 번째 원인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막 짖어요. 그러면 견주님들이 엉덩이 한 대 땡 때리거나 그냥 어디 방에 넣어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짖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학습된 짖음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학습된 짖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리 적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적응도 돼요. 여러 가지 상황 적응도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정할 거냐면 초인종 소리를 예로 들면 초인종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소리 났을 때 나 기분 나빴는데 왜 지금은 환경이 바뀌지? 라고 살짝 당황할 때 간식을 그냥 주신다던가 아니면 그때 강아지한테 집중해 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그 상황들만 만들어줘도 짖음이랑 경계해서 강아지가 심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많은 견주님들이 다 알아서 이걸로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정말 어릴 때부터 잘해줘도 짖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출장 훈련을 나가서 6살짜리 푸드라이가 있는데 걔가 초인종 소리에 너무 많이 짖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원인 때문에 갔지만 초인종 소리에 짖는 것도 교정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살짝 찍었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짧은 영상입니다. 한국이라는 푸드라이고
초인종 소리가 들려듣고 여기는 클리커라는 도구를 좀 사용했어요. 클리커는 그냥 딸깍 소리 나는 장난감 같은 도구인데 굳이 이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인종 소리 들려주고 간식 주고 들려주고 간식 주고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눌러주시고 좋아요. 자세히 들으면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 더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실랑딱하고 마지막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계속 불러요. 밖에다 견주미 한 분 세워놓고 초인종 눌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띵띵띵 띵띵띵 소리가 나서 짖으려고 얘가 내가 짖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클리커 누르고 간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 들려주고 짖고 있을 때 주면 안 됩니다. 짖고 있을 때 주면 내가 짖어야 칭찬받네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서 짖기 전에 바로 줘야 돼요. 짖기 전에 바로 주고 짖기 전에 바로 주고 이게 소리 적응 및 환경 적응이에요. 밥 먹을 때 짖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으려고 이렇게 차리고 있는데 막 짖어요. 그러면 밥 먹기 전부터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소파에 그 식탁으로 갈 때 가다가 그냥 몰래 하나 툭 떨어뜨리고 앉으려고 하다가 툭 떨어뜨리고 밖으로 오면서 툭 하나 떨어뜨리고 그러면 강아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굳이 짖지 않아도 뭔가가 얻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그 학습 패턴을 바꾸고 짖음 대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4개월 미만 아직 짖기 전에 강아지들한테 많이 쓰이고 우리 한국이처럼 6살이 넘은 친구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진행이 돼요. 이 정도로 교정할 수 있는 분들은 저를 안 찾습니다. 왜냐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깊게 박혀버린 애들이 있어요. 저 소리가 나면 나 무조건 화나고 음식을 보고 안 먹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단은 거절해야 돼요. 거절. 이렇게 적응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10년 뒤에 죽는데 10년 안에 교정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긴 시간에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멍멍 짖을 때 그 행동 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해주고 그럼 강아지가 그럼 나 이제 뭐 하라고요? 나 불안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생각의 정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가 이거고 이것만 잘 익혀가셔도 충분히 짖음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교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학습된 짖음을 교정하기에는 거절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거절하기는 옛날에 좀 많이 나왔던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도 많이 썼던 초크체인처럼 혐오 자극이 아니라 목줄에다 줄을 걸고 팍팍 당기는 게 아니라요. 강아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강아지의 언어로 표현해 주자는 거예요. 거절을. 근데 우리는 보통 거절을 어떻게 하죠? 강아지한테? 가! 라고 하던가 이건 좀 심했나? 그냥 강아지 앞에 막 이렇게 막 맞고 축구 수비하듯이 그리고 강아지 일로 빠져나가면 발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보통은 안죠. 강아지를. 근데 안으면 그 상황이 반복되기만 해서 강아지가 멍멍멍 짖을 때 그 앞을 막고 거절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막으면 몰라요. 강아지들은. 이 사람은 왜 거기 서 있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란 거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가 난다. 초인종을 또 예로 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초인종 소리를 들려주고 간식을 바로 줬잖아요. 클리커를 누르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초인종 소리가 막 나서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짖는 친구한테 우리가 앞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막는 게 뭐 바디블로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원리만 알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겁니다. 거절하기가. 강아지를 때리거나 큰 소리를 내서 얘를 놀래키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의 언어로 앞을 딱 막아줘서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거절하기 과정이에요. 이 거절하기 과정을 마치면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들어가야 되나? 밥 먹어야 되나? 물 먹어야 되나? 아니야. 저 사람 못 믿으니까 내가 가서 짖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교육적으로 선행을 시킵니다. 강아지가 올바른 선택에는 앉는 행동도 있고요. 이렇게 빵 하는 행동도 있어요. 사실 많아요. 이런 애들이. 빵 하는 행동도 있고 눈만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도 있고 안아달라고 점프하는 행동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짖는 행동만 빼면.
짖음은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다 괜찮아요. 그렇게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 초인종 소리랑 같이 자기가 싫어했던 그런 부정적인 자극들이 긍정적인 자극들로 점점점 덮이면서 그 자극이 이제 호기심으로 진행되게 돼요. 아, 저 소리 내가 좀 싫어했는데 우리 견주님이 알아서 다 커버해주네. 그럼 저게 뭘까 도대체? 라는 호기심으로 발달하게 되고 그때 다시 처음으로 그 소리에 대한 적응을 시켜주면 10년 걸릴 거 한 달 만에 시킬 수 있어요, 교육을. 이게 맞잖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빡세게 훈련시키고 편안하게 10년 사는 거.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 준비했고요. 8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기서 제가 막 강아지랑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8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놀이는 잘 들린다. 생각하는 놀이에요.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문제를 내고 강아지가 생각해서 정답을 맞추면 간식을 주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그냥 이런 부드러운 간식 조각이 필요하고요. 예쁜 강아지가 있으면 되겠죠. 적키류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치즈 조각 같은 거. 우리 방법은 간식 냄새를 강아지한테 맡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간식을 바닥에 살짝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조금 막아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작은 거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먹으려고 할 때 아니야, 살짝의 거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식을 내놔 라고 해서 달려드는 의미보다는 변신들이 이러실까봐 한번 실수했습니다. 정답으로 일단 코부터 들이대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그냥 앉아있거나 엎드리는 차분한 행동이고 강아지가 이렇게 코를 들이댈 때 살짝 손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막아주고 올바른 정답, 눈을 쳐다보거나 들이대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잘했어! 간식을 하나씩 던져주세요. 정답을 유연하게 여러 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빵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막아주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달려드는 걸 짖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짖음 대신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막고 코를 들이대려 할 때 막아주고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생각했죠? 건드리는 행동은 정답이 아니고요. 가만히 엎드려 있으니까 잘했어. 간식 하나 줄게요. 이제부터 조금씩 이해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앉아 엎드려와 같은 명령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찌됐건 새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이때는 보상할게요. 잘했어. 마지막으로 간식을 높여 막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엎드렸죠? 이때 간식을 주시면 됩니다. 똑똑하지 않나요? 생각하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간식을 바닥에 놓고 살짝 막았다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때 보상해주는 걸 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그냥 이게 첫 번째였어요. 손으로 막기고 하죠. 첫 번째. 들고 있으면 강아지가 이거를 먹으려고 손으로도 긁어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아까 좀 알려줬던 행동을 반복할 때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 놓지 않고 손에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해요, 강아지들이. 기다려주면 됩니다. 간식이 있는데 기다려주고 차분하게 기다릴 때 잘했어 하고 간식을 던져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거 집에서 하셔야 돼요. 기억해놨다가 앉거나 엎드리거나 눈 마주치는 행동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손에 들고 있을 때 강아지가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스스로 생각해서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잘했어. 이 3단계를 하려고 1, 2단계를 거쳤던 거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일어나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손으로 살짝 막았던 약한 거절의 표현을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거고요. 이런 몸으로 우리의 거절을 강아지가 습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식을 바닥에 먼저 떨어뜨려 주시고요. 처음엔 그냥 떨어뜨려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요구할 건데 우리 밑에 떨어뜨려 주고 강아지가 먹으려고 하면 살짝 몸으로 막아줄 거예요. 살짝 몸으로 막아줍니다. 손으로 막았던 걸 다리나 몸으로 막기 시작해요. 지금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일단 내가 가야 된다라는 정답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 정답은 아니야 라고 몸으로 살짝 막아주시고 약간 고민할 때 다시 빠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려고 할 때 살짝 막아주고요. 다시 빠져줍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있을 때 잘했어.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간식을 바닥에 넣어놓고 먹으려고 할 때 살짝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정답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간식을 던져주시면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발로 차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 절대로. 앞으로 막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터치되는 건 괜찮은데 발로 차면 안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과를 생각해서 학습을 했죠. 5분도 안 걸립니다. 엎드렸을 때 간식을 쉬워요. 여러 조각 쪽에서 잘했어. 잘했을 땐 간식을 여러 개 터트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바닥에 떨어뜨려주고 이제는 알아요. 생각할 때 기다려주시면 돼요. 언제까지나 막는 게 아니에요. 막고 정답을 알면 반복해 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하람이라는 친구고 얘는 좀 덜 똑똑해요. 제 친구 강아지인데 한국이죠. 멕시코기 하람이고요. 첫 번째 단계는 간식을 바닥에 놓고 기다려주는 거죠. 손으로 막아주고요. 풀어줬다가 먹으려고 할 때 막아줍니다. 훈련 안 시킵니다. 훈련상인데. 얌전히 기다릴 때 농담이고요. 간식 하나 주시고요. 다시 똑같아요, 방법은. 놓고 막아줍니다. 다시 풀어주고요. 간식이 앞에 있어도 내가 달려들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분히 기다려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때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가렸다가 달려들지 않을 땐 풀어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기다려줍니다. 다시 먹으려고 하면 막아주고 잘했어. 정답을 맞추면 간식을 하나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맞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금방 정답을 감지하죠. 깨달으면 하람이 정도가 하면 견주인들 강아지는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손에 가지고 있는 간식. 하나하나 간식이니까. 두 번째 손에 쥐고 있기. 살짝 들어 올려도 이때 올라타서 달려들려고 하면 몸을 그냥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게 거절의 표현이에요. 아이고 달려만 들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선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에 간식이 있는데도 아까 알려줬던 행동을 유지하죠. 그러면 잘했어. 여러 번 폭풍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를 하기 위한 기초 준비 단계였고 3단계가 조금 빨라야 됩니다. 사람은. 바닥에다 놓을 거고요. 먹으려고 하면 몸으로 막습니다. 몸으로 막고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간식 하나 던져주시고 한 번 더. 하나 마시고. 바닥에 놓고 몸으로 막습니다. 거절의 표현이에요. 그 정답은 아니야. 다시 피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간식을 던져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던져주시고 살짝만 막아주고 오, 하람이가.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서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강아지를 데려와서 직접 보여주면 가장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준비했던 거고요. 견주님들이 집에서 딱 3단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식을 넣고 우리 집 강아지가 엎드려 기다려 빵 다 하는데요. 그 친구들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간식 떨어뜨리고 손으로 막고 얘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 손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하면 그때 다시 막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만 전달하면 견주님들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그러면 강아지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달려들지 않을 때 풀어주고 다시 달려들려면 다시 막고 올려하면 풀어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는 그냥 손에 들고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정답이지? 라고 알려주는 단계가 2단계.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견주님들이 미리 시켜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간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올려고 하면 앞으로 막는 거예요. 강아지가 몸에 이렇게 딱 부딪혀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너는 그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보자 라는 강아지들 식의 바디 블로킹입니다. 강아지들이 싫다는 표현을 할 때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행동을 해요. 근데 사람처럼 하지마!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들은. 그래서 강아지들 애견 카페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앙 하고 달려드는 친구를 보면 자세히 보면 앞발로 이렇게 강아지 쿵쿵 밀치고 있어요. 이게 하지마, 진짜 하지마 라는 뜻인 거고 약간 강아지들 식으로 우리가 말해주면 강아지가 훨씬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서 그리고 소리 적응까지 하고 처음에 했던 아까 클리커 이용했던 그리고 일단 귀찮은 상황, 불편한 상황에 대한 적응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훈련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전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장 훈련 나가면서 총 3가지 케이스를 가져왔고요. 3가지 케이스는 제가 직접 훈련을 하는 첫 회차 동안 찍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어떤 식으로 익혀야 되는지 견주님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어요.